자, 사꿀루다의 긴경. 지난번에 우리 팔승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승, 이길 승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배한다라고 번역들 하셨는데 객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성, 인식하는, 인식 190쪽. 인식에 있어서, 인식이라고 이제 요즘 말로 하는데 여기서 그냥 알식자만 쓰지. 식. 뭔가 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항상 초월적이에요. 대상 아래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우리가 뭐냐면 지구 속에 있으니까 지구가 둥근지 모르잖아. 팽팽한 줄 알잖아. 그죠? 둥근지 모르지. 지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 있으면 평평해요, 구슬이에요? 구슬이지. 그러니까 뭔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초월적입니다. 그 초월적인데 그 초월적인 것이 객관을 이루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넘어서 있지. 넘어서 있으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항상 객관을 이루는데 그 객관에서 내가 주관이 있으면은 대상을 바라보는 객관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내 주관을 먼저 문제 삼는 것이고, 내 주관을 문제 삼음에 있어서 항상 주관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주관에서도 또 초월이 되는 거지. 주관을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주관에서 초월이 됐을 때 그 주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주관을 가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고, 그죠? 분석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은 이것저것 꼬치꼬치 따져보는 거지.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알 수도 있지. 포괄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분석적으로 따지면서 알아요? 포괄적으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포용적으로 자기를 알겠지. 남 일을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알아요? 따지면서 알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알미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초월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분석적으로 쪼개볼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한테는 항상 거의 대다수가 포용적으로 보더라는 거야. 근데 남한테는 포용적으로 봐요, 따져봐요. 따져봐도 꼬치꼬치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따져보는 거거든. 그 따지는 것에 객관성이 발휘된다고. 포용적이라는 것도 초월적이기 때문에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주관을 따져보기도 하고, 주관을 포괄적으로 통찰해 보기도 하고, 내지는 주관은 다 그냥 무아한 채 대상을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 그게 이제 객관적이라는 거지. 대상에 대해서. 내 내면의 주관의 대상도 있지만은 외부의 대상. 그래서 분석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공감할 수도 있겠지. 그게 이제 인식, 승지할 때 승의 이야기입니다. 승. 이런 것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따져본다든지 내 주관에 의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대상 일반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그냥 따라간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생기는 것이 관념이야. 관념이라는 게. 그 관념이 이제 오늘 읽을 차례 190조 셋째 단락입니다. 어떤 자는 안으로 형색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안으로 형색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나한테는 그런 입장이 없다는 거야. 입장이 없는데도 밖으로 형색을 본다. 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푸르고 푸른색이며, 그것은 푸르고 푸른색이라는 이야기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밖에서 천천히 들어왔어요. 한 10분 늦었어. 때로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지난번에 가방 사줘서 한 말도 안 할게.
아니 11시부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게 따지는 거야. 자, 190쪽 피고요. 190쪽 피고. 그래서 안으로 형색을 인식하지 않는댔지. 밖으로 형색을 본다 그랬잖아. 밖으로 형색을 보는 거 이미 밖에서는 그게 푸른 거라고 늘 인식하고들 있는 거지. 그걸 관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관념은 내가 이미 인식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관념이야. 바깥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따라하면서 그렇게 형성되어진 관념이야. 밖에서 그러니까 형성되어진 관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푸르고 푸른색이면 푸르게 보이고 푸르게 보인댔잖아요. 푸르게 보여요. 그냥 푸르면 푸르지. 근데 푸르게 보이고라는 건 수동이잖아. 푸르게 보이게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야. 관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푸른색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푸른색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있잖아. 푸른색에 대한 관념. 여기서는 지금 주가 없죠. 우리 번역하신 분들도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하니까 주가 없는 거잖아. 우리가 읽어서 지금 이 이야기에 한번 여러분 끝까지 읽어봅시다. 푸르게 보이고 푸른색을 바란다. 마치 아마꽃이 푸르고 푸른색이며 푸르게 보이고 푸른빛을 바라는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바라나시 옷감이 푸르고 푸른색이며 푸르게 보이고 푸른빛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책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갖다 줘요. 책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번역자는 반드시 줄을 갖다 붙여 줘야 되겠지. 아니, 내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는데 여러분들 읽으면 이게 좀 뭔 이야기인가 이러잖아. 그럼 항상 각주라는 거 이거 이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각주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 각주는 주로 논서에서 많이 따옵니다. 청정도론이든 뭐든 논서에서 많이 따오는데 논서에도 없는가 봐.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네, 잘 이게 뭔지 의미인지 파악을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반증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푸르다는 것은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승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념화돼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교육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변은 요즘 생각은 때로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거 이러면서 생각이 필요한가 생각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이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고 생각, 관념 이런 것은 인간 문화를 이루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간만의 뭐냐면 기능과 내용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교육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이런 교서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푸르다는 것은 여러분 푸른색 하면은 푸른색이 좋아, 빨간색이 좋아, 노란색이 좋아. 이게 3원색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색이 좋아요? 수경아 오늘 파란색 입고 왔네? 푸른색이 좋은 건가? 근데 입술은 빨간색 싫어하잖아. 빨간색이 좋은가? 뭔가 그게 푸른색은 내가 어느 날 푸른색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입술은요. 입술 파랗게 바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있긴 있더라. 특별한 사람들, 뭐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거의 대다수가 입술 파랗게 발라야 안 발라요. 여러분 입술이 파라면 질린 사람이 뭐죠? 겁먹은 사람. 뭐 이게 부들부들 뜨는 사람이 입술 파랗게 여름에 바닷가 가가지고 찬물에 들어갔다 오면 파랗게 질립니다. 파란색이라는 것이 입술하고는 안 어울리는 색이란 말이야. 안 어울리는 색인데 입술은 안 어울리는 색이라서 파란색을 안 발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빨간색을 발라요. 빨간색 계통을 습관적으로 한다고. 이게 관념이라고. 관념이라는 게 우리 어릴 때 스님들은 나처럼 이렇게 머리가 짧았을까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을까? 길었습니다. 왜요? 에? 왜 길었어요? 추워서? 아이, 여기에서 3cm 더 오른다고 안 추운 건 아니라. 왜 그래요? 아니요. 그때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집집마다. 연탄불 위에 얼굴 세수하려는 대야물 하나 데우면은 나 혼자 그 물을 다 써요. 온 식구가 다 써야 돼. 아침에. 다 써야 되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물 있어야 이게 머리 밀거든요. 예? 이게 따뜻한 물로 이래가지고 좀 불어야 잘 밀린다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귀하니까 잘 밀어요. 보름마다 한 번씩 밀어요. 보름에 한 번씩 미니까 보름 되면 많이 자랍니다, 머리. 한번 보름 동안 안 깎아볼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라는가? 이 밤털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때 스님들은 보름,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에도 나오거든.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머리 삭발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름마다 한 번씩 깎으니까 머리가 길지. 근데 요즘은요. 아니, 면도기로 해가지고 옛날에 중이 혼자 머리 못 깎았는데 요즘 머리 깎잖아. 그리고 따뜻한 물은요. 틀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정하게 보이려고 수시로 깎습니다. 수시로. 누가 내일 누구를 만난다면요. 이 상태로 나가요. 여러분도 화장하고 나가지. 우리 머리 밀고 나갑니다. 그게 예의거든. 이게 뭐죠 또? 우리 안에서의 또 관념이지. 그때의 관념, 지금의 관념, 이게 다 다르다고. 회색 옷도 유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회색 옷도 유행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념이다. 푸르다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 푸르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표방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이미지만 있어요. 항상 이미지 뒤에 관념이 따라 붙어요. 관념, 이미지 뒤에 관념이 따라 붙고 어떻게 보면 관념을 이미지화 한 것도 있지. 우리나라가 파란색을 옛날에는 이미지화 했지. 어떻게? 남쪽은 파란색, 북쪽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무슨 방공 포스터 그리면은요. 위를 시뻘게 칠하고 밑에는 퍼렇게 칠하고 해가지고 쫙 그렇잖아. 애들이. 전체 애들 포스터가 한반도로 다 두 쪼가리 돼가지고 그래 그린다. 그게 관념이거든. 그 관념이 교육된 관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념이 푸른색을 이야기하고 노란색을 이야기하고 빨간색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관념이 있겠지. 관념이. 그래서 뭐 우리네 관념으로는 지금 여기서 흰색까지 나오는데 흰색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이야기하겠지. 남방향 붉은색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데죠. 예.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우리 입장에서 파란색이 깨끗함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런 관념들 우리가 지금 모르는 관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기 오색기라고도 부르는데 불교기 보신 분들 있죠? 없어요? 나중에 지난 시간에 불교기 해가지고 오색기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저쪽 동남아시아 가면은 나올 듯한 색깔로 이렇게 깃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불교 깃발입니다. 불교 깃발이. 그래서 이제 뭐 각 티벳 느낌도 있고 그렇게 하죠. 우리 어릴 때는 그 불국이 놔두고 합장하고 뭐 예불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부처님 오색강명 깨달았을 때 오색강명이 발했다고 해서 그 오색을 채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황색 그거는 승단을 상징하거든. 삼원색 말고 흰색과 삼원색 말고 주황색은 어쨌든 그런 오색기 뭐냐면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관념이죠. 관념이지. 프랑스는 몇 색깔이야? 삼색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그쪽도 빨간 게 평화입니다. 프랑스도 빨간 게 평화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몇 색이에요? 우리나라 국기가 참, 우리나라 사람 보고 설명해라도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야, 이게 예? 태극 우리나라에 도교 믿는 사람 잘 없거든. 그죠? 뭐 오행 뭐 사주팔자 보러 다녀서 말아서 그런가? 그래서 8개도 아니고 4개만 딱 나오잖아. 건곤감리 4개. 8개인데 어쩌다가 4개만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주역의 괴를 놓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보고 설명해도 아무도 설명 못 해요. 그냥 그 이미지 형상화가 저기 한국 국기몽이다 라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뭐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죠. 일본기는 딱 보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뭐 표현인지 딱 알잖아. 니폰. 그죠? 그 동그란 게 뭐 저거는 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걔들은 그냥 막 거의 딱 정확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실은 상징인데 그 상징의 내용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큰 약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했을 때 차라리 홍익 인간의 정신을 담아서 윤리교과서에 나오듯이 다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뭐 어떤 그냥 변화의 시대에나 채택할 수 있는 이 상태로 우리는 뭐 그래 가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념 푸른색에 대한 관념. 전 밑에 것도 똑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안 읽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초월적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5번째 지배의 경지다. 차례로 보면은 이 차례는 분명히 그 색깔로 따졌을 때 왜냐면은 푸른색 다음에 노란색 나오고 했을 때는 뭐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은 공존을 푸른색으로 끼운다면은 노란색을 존엄으로 끼운다면은 그 다음에 빨간색을 공생으로 끼운다면은 흰색을 자유로 끼운다면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또 되겠지만 그런 관념들이 배경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주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한 팔승초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11채처 10가시 가시나의 장소 가시나 문제의 가시나 부산에 가서 가시나 이러면은 여자들 가리키는 그 부산은 요즘은 부산에서도 그 잘 안 쓰는데 가시네 가시나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어릴 때 그게 욕이 아니던데 서울 오면 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자들을 애띠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큰 중년 여성 보고 가시나라면요. 그건 욕입니다. 가시나라는 거는 저쪽 부산이나 이 경상도 쪽에서는 그렇게 대접을받는 이제 뭐 우리가 막 미소녀 같은 그런 느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애띤 그런 목소리. 하여튼 이것도 관념 차이지. 관념 차이. 자,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잖아. 부산에서 한 대는 서울에서 한 대는 다르다 했잖아. 대박이. 부산 대박은 무슨 대박이래? 소금 생선 대박이요. 서울 대박은 쌀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쌀 대박은 쌀이 그때 예전에는 귀했으니까 작고 소금 대박은 크잖아요. 그래서 부산 가서 떡 한 말 하면 한 가마 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우리 지금 시계 뭐 다리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한 마리 2대입니다. 2대. 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관념의 차이지. 그러니까 크기를 뭘로 보느냐. 이 차이지. 그러니까 대박이 다르니까 부산에서는 많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많다가 되겠어요. 이것도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지방마다 지역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막 요즘 핫한 충청도 뉘앙스라면은 진짜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관념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 다시 유다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10가지 가시나라는 이야기는 전체 모든의 뜻과 더불어 우리 불교에서 가시다라는 말은 확장의 개념으로 씁니다. 확장. 자꾸만 넓어지는 확장의 개념으로 씁니다. 10가지 가시나 장소라고 했는데 가시나 장소를 닦을 수 있도록 항상 이 장소라고 했는데 이미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처라는 것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 10가지 가시나의 대상을 닦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쓰랬다. 이분들 번역이 항상 도닦음 이런 번역은 초기 불자로 안 맞는 번역인데 이렇게 씁니다. 자, 192쪽 봅시다. 어떤 자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뭔가 대상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데 가시나 전체니까 확장해 가는데 어떤 자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하면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3차원적으로 쭉 퍼지는 거지.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둘이면은 경계가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둘이면은 확장이 돼요. 거기서 끝났어. 제한적이야. 둘이면 제한적인 거지. 나눠지니까. 근데 둘이 아니어야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확장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옆으로 아래로 둘이 아니면 계속 확장해 가는데 제한이 없는, 거기에서 한계가 없는, 그 확장의 한계가 쭉쭉쭉쭉 범위가 제한이 없는 땅의 가시나를 인식하는, 땅의 가시나를 인식. 땅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가시나 이야기를 하면서 삼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30cm의 흙 원반을 갖다 놓고 그것을 다 계속 보고 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의 심상으로 굳어지니까 그것을 확장해가는 수행으로 마음속에서 이 원반이, 흙 원반이 자꾸 확장돼 가는 걸로 삼매를 수행한다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불교 진짜 황당해집니다. 논서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고민하셔야지. 여러분, 불교 수행법이 흙 원반 갖다 놓고 확장시키는 수행법이겠어요? 안 그러면 마음을 자꾸 확장시키는 수행법으로 가겠어요? 마음을 확장시키는데 흙 원반이 계속 필요할까? 대상이?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뭐냐면은, 물론 남방 논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무 비판 없이, 이 남방의 전승은 교조적이라 그대로 무작정 따르는 습성인데 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조적인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올려야 가장 뭐냐면 낭만적으로 간 게 선불교지. 너무 지 맘대로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땅의 가시나 그것을 넓히는 이유가 삼매라고 이야기인데, 삼매는 왜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막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니고 그냥 그걸 한다 해서 기능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예를 들면 그겁니다. 어릴 때 장난감이 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골목에 가면 뭐하고 놀아요? 대학생들은? 고무줄은 이제 나중에 그 돈 좀 생겨야 이제 애들 있잖아요. 좀 큰 애들이 노는 게 고무줄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돌 주워가지고 돌로 종이 살 돈이 있어. 땅바닥에 그림 그리기도 하기도 하고, 비석치기라나? 서울은 비석치기라 하더라. 우리는 부산은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하기도 하고 그냥 돌 가지고 놀았죠. 그게 뭐 쓰고 놀고, 뭐 공기, 그러니까 돌 작은 거 주워가지고 공기 있잖아요. 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기가 놀았는가, 그냥 돌이 반들반들해지잖아요, 나중에. 그게 또 누나가 놀던 거, 언니가 놀던 거 물려받아가지고 돌이 바질바질해요. 애들 가지고 노는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쭉 논단 말이야.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외국 갔다 왔던 아버지가 자동차를 하나 가져왔다. 장난감. 이야, 그때부터 뭐냐면 땅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자동차가 쫙 놀잖아.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넘버원이 돼. 그 집만 자동차가 있으니까. 넘버원이 되고 막 그냥 걔 자동차 한번 만져볼 거라고 온 동네 친구들이 다 붙어.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안 갑니다. 그거 가지고 놀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동차 가지고는 놀거리가 대요 신기하기만 할 뿐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 재료가 하나 생겼으니까. 예? 재료가 생겨서 그거 해봤으면 좋겠지. 마치 흥미가 생기고 뭐 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가지고 오래 못 끕니다. 다시 땅바닥으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땅바닥이 훨씬 더 창조적입니다. 그릴 수도 있고요. 예? 뛸 수도 있고요. 그 뜀박질 해가지고 왜 우리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 할 때 오징어 놀이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많잖아요. 심지어 동그란 거 요즘 우리 같으면 옛날 주택복권하고 번호 하듯이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그죠? 가운데 안에 꼬린 시키면 대장이고 멀리서 돌 던지는 거야. 그래 각 해가지고 뭐 적어 놓잖아. 돌 던져가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땅바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차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적잖아요. 예? 이게 30cm짜리 땅바닥에 흙 원반 만들어 하는 짓이 그 짓이라는 거야. 자동차 하나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생기니까 그게 맞는가 그게 좋은가 다 몰리들지만은 나중에 몰리들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헷갈려. 지금까지 설명은 내려오지만은 30cm 예? 흙 원반으로 가시나 수행한다는 거 말은 하지만은 바보 같은 자동차 생긴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차용된 게 불교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마치 신기한 아버지가 외국에서 들고 온 자동차 하나 생긴 그러한 수단, 수법, 스킬 정도의 하나의 내용 가지고 그냥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경전에서는 30cm 만들어라, 원반 만들어라, 그걸 확장시켜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변형됐느냐? 그게 자동차가 생겨서 생긴 문제라니까. 땅의 가시관을 잘못 보는 거야. 땅의 확장이라는 것은 계속 경전의 결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모든 번뇌경이라든지 이런 경에서 쭉 보면은 땅이라는 것이 저 땅만 지칭을 해. 안 그러면 땅이라는 것에 대한 앞에 우리가 관념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을까? 땅이 가지고 온 땅만의 속성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죽으면 나중에 무상계 읊어주는데 무상계 하면 어떻게? 뼈와 살든 굳은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물로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지수화풍 요소로. 지금 이게 지수화풍이란 말이야. 요소는 요소로 정해놓은 나름의 속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요소의 속성이 땅바닥에만 있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땅의 속성이 다 있을까? 다 있지. 그것이 땅과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땅은, 내 이 몸뚱아리와 땅은 둘이 아니지. 같지는 않잖아. 둘이 아니라는 건 하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 둘도 아니라는 거야. 둘도 아니라는 건 인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인연되어져 있다는 거야. 인연되어져 있어서 그 땅의 속성을 쭉 확장해서 인식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11체처의 수행을 우리 예비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예비수행은 대표적인 예비수행은 5개지. 5가지 장애. 5가지 장애가 뭐죠? 탐, 진, 해태온침, 도고, 회한, 후회. 그 다음에 악의. 하는 이 5가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본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본수행하면은 색계 일선부터 해가지고 사무색 처정을 지나서 상수멸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본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제처도 5개의 수행처럼의 예비 수행에 해당됩니다. 그 예비 수행 중에서 어떤 수행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속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속성을 가늠해. 그것이 본수행의 생각과 고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 공감에 대한 문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둘이 아니라면은 땅과 나는 다른 것이야. 안 그러면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의 어떤 속성을 수용할 수가 있지. 예? 또 내가 땅의 속성에서 뭔가 드러낼 수도 있지. 여러분의 뭐냐면 결심은 물과 같아요, 불과 같아요, 안 그러면은 바람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심했다면은 지수와 풍 중에서 어떤 걸 담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결심은 어디에서 나와? 땅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땅의 가시나가 확장되는 거지. 내가 이 결심까지도 확장되잖아. 제발 좀 경전을 읽어서 생각 좀 하고 읽자고. 라고 나는 여러분들 말고 초기 물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남방 불교 이런 거 폐기해. 그쪽 하시는 분들 지금 불교 정상적으로 난 안 한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맨날 비판하지만은 사람 중에는 입도 뻥끗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뭔 수행 저거 아랑이 어떻고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아프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출세가니요. 근데도 눈 감고 입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들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게 불교야. 나 불교 아니라 봐.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치 떠나가지고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 하면서 자기 안락에 빠져있는 그런 거라고. 그럼 대승불교는 보살 이야기하면서 보살 이야기하면서 살이나 주워와가지고 웃음이나 팔고 말이야.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리가 워싱턴에 있던 한국에 있던 뭔 상관이요. 한국이 그렇게 모시고 왔으면은 모실 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 사리가 가치 있는 거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모실 수 있는 거야. 우리한테 가치가 없는데 그 사리가 온다고 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겠어? 에? 원숭이한테 다이아몬드 주면은 그게 가치 있겠어?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도 그냥 그걸 그냥 오직들이 있는 걸 우리 반환받고 저거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이 나고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메시지 하나 못 낸단 말이야. 4월 초파일 날. 그래서 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 못 내고 앉아가지고 그들끼리 답답하지.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꼭 대통령이나 고관 대작들이 와가지고 등불을 밝히면서 저거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좋아. 나라에 지원도 많이 받고 하니까 해야 된다. 1번 하면은 우리 여러분 제아이 종칠 때 서울시장만 집니까? 안 그러면 어디 그냥 소외된 사람들, 먼 사람들 있잖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게 해요. 그럼 초파일날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라며. 그러면은 어려운 내지는 참 그래도 청년 대표, 청년에서 그래도 참 집안 형편이 안 그래도 힘들지만은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는 청년이 와서 봉축 사면 안 되나? 대통령한테 하게 하면은 마이크를 그득에도 주자는 거야. 그럼 불교가 메시지가 훌륭해지잖아. 내가 뭐 대통령 이야기 듣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것들끼리 줄 나가가지고 뭐 저거 잘났어요. 와가지고 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그러지 말고 제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잖아 우리가. 우리 절에 오니까 누구 신도회장이나 누구라 해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꼬맹이 와가지고 꽃 먼저 나게 해요. 일반 절에 다 그럽니다. 일반 절에 우리 절만 그러는 줄 알아요?
애들 오면 애들이 헌하고 하는 거 얼마나 이뻐. 다 그런데 그럼 꼭 오피셜한 행사에는 왜 그러냐고 저거들끼리.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꼰대들이라. 불교하는 생각들이. 왜 그런 꼰대 짓을 해요? 가시나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흑등이 간 따라놓고 이러니까 메시지 그거밖에 안 나오지. 남방수행 하는 사람들. 보살행 한다. 보살행 생각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런 행동밖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도 확 바꾸려면 내년부터는 대통령은 지가 맨날 말만,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말 안 하더라. 많이 얼굴 텔레비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박수 치고 이때까지 말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종교 행사 아이가. 그 정도의 역전을 못 시키려면 종교 하지 말라고. 그죠? 생각을 안 바꾸려면 말 어디 가도 맨날 1, 2, 3, 4등, 1, 2, 3, 4, 4, 5등 이렇게 나누는 불교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가시나 인식, 땅이라는 것이, 결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의욕, 열정하는 거 이게 뜨거워야지. 여러분 가슴은 뜨겁습니까? 다 식어 빠져가지고 시금틀 드러매요. 예. 내 가슴이 뜨거워야 정열이 있어야 될 거다 이가. 가지고 오면은 불이라는 것이, 불이 화를 내면 안 되지. 화를 내는 것도 불같이 낸다면은 그건 아니고, 아니 내가 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봐. 애들한테만 자꾸 열정 표현 강요하지 말고. 그런 것이 바람의 가시나, 바람처럼 물은 유연하고, 그죠? 바람처럼 전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회한이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많잖아.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이 물이요 바람이요. 그러면 전통이라는 것은 물이요 바람이요. 전통은 흘러내리는 거잖아. 물이지. 그죠? 아니 노자의 그 상선 약수장 가지고 이때까지 약 팔잖아. 노자는. 그게 뭐냐면은 물의 가시나를 생각해 본 거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부딪히면은, 예? 치고 나가요, 비껴가요. 노자 도덕경이 나옵니다. 비껴가고, 비껴가는 것 같지만은 물이 약한 거요. 결국 그 돌을, 그 센 걸 다 깎아먹어. 예? 깎아먹잖아. 항상 물은 아래로 흐르고 스며들고 하는 물의 덕성이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게 가시나라는 거야. 그럼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요소에 대한 생각을 할 게 얼마나 많냐고. 그게 가시나거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자, 삼매, 왜 가시나가 삼매로 연결되느냐? 삼매는 지난번에도 비유했지만은 접신물 되는 거래요. 호수물 되는 거래요. 삼매는 마음의 깊이가 호수처럼 깊어져 가지고 옆에 1000만 군데가 지나가도 호수의 물은 안 떨려요. 근데 접신물은요, 개만 지나가도 떨립니다. 그러니까 내 그 얄팍한, 예? 접시와 같이 얄팍한 얕은 그런 내 마음그릇이 아니라 그 깊이를 달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가시나 속성. 자꾸만 옆으로 가래, 위아래로 다 가래. 위아래로 가고, 예? 둘이 하는 것으로 가고, 제한 없이 쭉 가면은 깊어지잖아. 넓어? 지잖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11제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상하지. 밑에 이 주위에 아무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짓들 하니까 무슨 불교가 발전하겠어. 어느 쪽으로도 안 되잖아. 맨날 몰록 깨치비도 몰록은 무슨 몰록이야. 알면 알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안심도를 딱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지금은요, 제가 아는 만큼은 알아요. 그래서 안심도를 처음 만나서 안심도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 못하지. 근데 안심도를 지금 내가 아는 만큼 알았으니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표현이
안심대로 다 표현할까? 그래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니까 안심대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까? 그게 알미라는 겁니다. 알면 표현되는 거예요. 말되고, 예? 그리고 이해시키고, 알 수 있고, 그게 알미입니다. 근데 맨날 깨달으면 모른데 오직 모를 뿐이래. 예? 오직 모를 뿐이래. 그건 깨달은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겁니다. 말로 진술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선에서 오직 모를 뿐 하는, 그러니까 숭산스님도 오직 모를 뿐 책 생각나는데, 하는 그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에 대한 패러독스가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것은 그쪽의 역설적, 예? 역설적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역설적 표현 말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백장야오라는 칙이 있잖아요. 그죠? 백장야오에서, 예? 인가에 어두워요. 인가를 벗어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 그게 그겁니다. 그게 뭐냐? 업에 대한 이해거든. 예? 업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 업을 인가로 보는 것도 문제지. 업은 인가예요? 연기예요? 연기입니다. 인가란 말하고 달라요. 인가라 말을 하는 순간 이건 이차원이야. 인가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연기인데 그것을 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입장을 정리하느냐, 그게 불교 공부에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됐느냐, 불교 공부가 됐느냐에 대한 가늠자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입도 밖은 할 줄도 모르네. 맨날 완전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 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는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지. 아니 3cm째 해가지고 흙의 가시나를 해가지고 흙 원반이 자꾸 확장되는데 확장 쫙 다 되면 그렇게 하면은 본산매 수행하기가 좋고 산매에 빠져듭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목욕법 중에 이태리 타월 세계적인 목욕법이잖아. 피부에 안 좋다는데도 그거를 그냥 바닥바닥 하고 나면은요 막 개운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 반대하는데,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저 목욕탕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이야기에서 세신이라고 참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그것도 몸 닦게 하면 되지. 그랬다가 뭐 씻을 세자에 몸 신자 제가 세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엎어놓고 그냥 타올, 이태리 타올로 쫙 밀면은 막 그것 때문에 또 온다대 한국에. 너무 시원해서 그런다는 거요. 예. 그러면 가서 바닥 닦아요. 내 친구 한 명이 목욕탕 가면은 진짜 본전 뽑고 나온다. 얼마나 밀어제끼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야야 껍데기 벗기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막 바닥바닥 닦아요. 나 같은 성민은 뭐죠? 어차피 또 쌓일 때 뭐 이거 민다고만 다음에 목욕 안 올 것도 아니고 대충 한단 말이야. 대충 하면은 옛날에 또 목욕탕 가는 게 돈이고 귀했으니까 엄마는 검사를 해. 잘 닦고 하지. 그러면 항상 목에 또 이거 검은 줄 한 개씩 몇 개씩 물 나가서 놀다 와가지고, 목욕탕에서 놀다 와가지고 때가 오히려 불어가지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잖아. 어릴 때 기억이 막 난다. 그러는데 그렇게 몸 닦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몸 닦는 이유가, 목욕하는 이유가, 그건 깨끗하게 하려면 인가법이에요. 몸 닦으면 깨끗하지, 그지? 식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몸 닦아서 깨끗하다는 정도를 가지면 가시나 소행이 덜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욕하는 거에 있어서도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시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자꾸 확장해가지고 산매된다 이러면 몸 닦아서 깨끗해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몸 닦아서 내가 깨끗해진다. 아니 그게 흙에 집중해가지고 원발이 집중해가지고 원발이 자꾸만 커져가지고 그게 뭐 엄청 커진대.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만 딱 심일경성, 마나시카라 심일경성이 돼가지고 그게 딱 꽂힌대. 그래서 내가는 삼매됐다. 왜? 그 삼매가 왜 필요한데? 여러분 그걸 경험했다가 내가 삼매했다가 그 사람이 경험이 대단해집니까? 집중된 건 하나 있겠지. 집중된 게 그렇게 집중된 게 아까 호수물처럼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호수에 물만 있어요. 다양한 생명체도 있어요. 거기 낙엽도 떠다녀요. 그런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냥 맑은 호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을 왜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술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게 백장야후에 인가에 어둡지 않나니라, 인가를 벗어나느냐, 인가에 떨어져서 여우가 되느냐, 이 이야기도 똑같아. 인가로 파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챙기지도 못하고 가치를 가지지도 못하고 하는 자 어떻게 열반을 추구하겠냐. 열반을 추구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논서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내가 답답합니다. 배우는 자는 안 배우고 못 배운 자는. 그래서 지금 이 초기 물절에도 우리 지금 맛집하니까의 가시나라는 은사를 처음 만납니다만은, 이 은사를 처음 만납니다만은 디가니까야의 대반열반경에 조금, 내지는 우리가 안굿따라니까 법수로 나눈 니까에 조금씩 나오는 것. 그러니까 몇 장면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죠? 본수행. 색계 1, 2, 3, 4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본수행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게 빨간색, 푸른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념의 이야기라. 그 관념으로 갈 수 있지. 여러분, 평화로움을 확장시켜요. 평화로움을. 평화는요, 관념이잖아요. 이제 이번 6월 6일 날은 쉬고 그 다음 주에 관념에 대한, 관념이 개념화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교 안에서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도 통상 공부 가르치기 전에 큰 깊은 생각은 안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거의 대다수가 약간의 기본 자료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대승관념 중에서 공하다라는 이야기를 쓰잖아. 공하다, 순냐, 이렇게 순냐, 공하다. 이 공하다라는 이야기가 비었다,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공하다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하고 나라연 사이에서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공하다는, 결여되어 있다. 공하다. 그러니까 나라연과 나 사이는 뭔가 결여되어 있다. 이제 그 결여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은 공간 안에서 이야기고, 나라연과 내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저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공하다, 공하다, 공하다. 그런 상태이다. 근데 불전에 보면은 오직 공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승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의 개념이 우리가 반야신경 공하고 다르죠. 우리가 공무변처에서의 이거는 비었다라는 뜻은 아닌데 하면서, 소위 해서 그 대승의 그 반야경에서 나오는 공의 개념하고 초기 불전에 쓰는 거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반야경에 가면 순야타에서 공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명사화돼요. 추상 명사가 됩니다. 순야타. 그래서 형용사가 추상 명사가 되면서 생기는 변질의 문제. 이 문제가 공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색은 절대적으로 푸른색이에요. 안 그러면은 상대적 푸른색이에요. 상대적 푸른색이죠. 근데 여러분, 푸르다는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게 관념이라는 겁니다. 푸른색은 반드시 그 색깔로 보면은 상대적이죠.
우리가 푸른색만 놔두고 그걸 푸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여러 가지 색 안에서 내가 우리가 푸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관념이잖아. 관념은 절대적이죠. 관념은 요거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푸른 것은요, 상대적 푸른 것은, 즉 어떤 푸른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상대적인 상태를 갖다가 푸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푸른 거에 우리는 집착을 해요. 안 그러면 푸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푸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어제 그냥 무슨 가방이고 까마귀고 그냥 지렁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 푸른 것은 상태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관념으로 하고 절대적으로 가면요, 관념, 절대적 푸르다는 것은요, 상태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독보적이고, 그건 꼭 있는 것이 되는 거야. 독보적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있는 것이 있지도 않는데 그 관념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 관념에 상대되는 것에 대해서 푸른 것과 빨간 것과 뭐냐면 노란 것에 대한 대비, 상대 안에서는 푸른 노는 상관없어요. 근데 푸른색이 절대적이면 빨간색은요,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빨간 것의 상대가 나타나는 빨간 것은 비절대적. 다시 말해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에 푸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집착을 이끌어내고, 그 집착은 하나를 뭐로 만들어내? 적으로 만들어내.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실은 푸른 거나 노란 거나 파란 거나 라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인데, 공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관념이 공존을 오히려 방해하게 돼. 공존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념이라는 것이 그런 함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함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명사, 즉 불교도 그런 잘못된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오류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마치 그냥 무엇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독단적 불교를 갖고 빠져간다. 독단적.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죠? 오늘 이 경을 읽었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맥락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누가 오늘 이 동네에 사는 처음 절에 오는 사람이 와서 오면은 제가 가시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야기하는 건 내가 바보지.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선불교를 한다면은, 아니, 교회라면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오는 사람 오면은요, 똑같이 믿으라 하잖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지. 좀 믿으라 하잖아. 왜 그래요? 절대적 관념이 돼. 우리는 절대적 관념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과정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정적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절에 와서 제가 누가 처음 절에 오면은 그 보살님한테 아유 믿으세요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세요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법회를 나와보세요 합니까? 법회를 나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요일날 법회하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그냥 부들부들해서 그냥 몇 주 빠지고 와도 그냥 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주 들어도 괜찮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 요번 주 하고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이거 연결하면요, 헷갈려요. 이거 뭐야? 왜냐면 그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아니, 호응으로 보면은 일요일날 법회하는 언어를 쓰는 게 가장 호응이 좋지. 아마 그 언어를 계속 써도 여러분들도 뭐 그냥 호응할 겁니다. 근데 호응하는데 조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왜냐면은 비슷한 뉘앙스의 언어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가시나를 읽잖아. 그래서 관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 관념에 대해서 가시나 수행은요, 확장하는데 그 속성에 대해서 쭉 확장을 해 보면은 우리는 관념이야 이해가 생겨. 이해가 생겨. 생각이라는 것이 관념으로 굳어서 신념으로 가면은 그건 이해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확장을 시키자면 이해를 하자는 거야. 이해를. 뭘 이해하지? 종국에는 뭐야? 연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연 지어진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건 허공의 가시나와 그다음 아르마리의 가시나라고 식의 가시나. 또 논소에는 경전에는 식이라 나오는데 논소에는 식이라는 걸 안 쓰고 또 광명이라 쓴다. 이 뭔 이야기야? 경전에는 식으로 나오면 식으로 계속 논증을 해야 될 거다 이거죠. 근데 경전에는 식으로 11체처를 갈무리 하는데 자기들은 식은 안 넣고 광명을 집어넣어. 이건 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것도 뭐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너무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허공의 가시나로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는 대상이 있었지. 허공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야. 말은 있는데 대상이 불분명한 거야. 말은 있는데 대상이 불분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무색에 해당되잖아. 지수, 화풍이나 색깔은 대상이 있었죠. 근데 허공은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우리 대상 없이 쓰는 이야기 많잖아요. 인류애가 대상이 있습니까?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인류라는 게 대상이 확 범위가 넓어진 거야. 넓어진 거지. 평화, 내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던하게 그냥 이해되라고 평화라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대상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관념의 확장이야. 관념의 확장이거든요. 다 평화를 위한데요. 여러분, 유엔에서 상임 이사국들이 저거 의논하면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저거 이익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들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한대요. 자기들 거기서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평화가 이상화돼 있어요. 자기 이익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유엔이 참 대단한 게, 나는 유엔이 합의가 나는 적이 잘 있습니까? 맨날 합의가 안 납니까? 합의가 안 나죠. 예. 합의가 안 난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게 평화입니다. 왜 합의가 안 나? 라고 해서 왜 넌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 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나마나 합의는 안 날 거야. 그래도 의논은 해봐야.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나. 합의가 안 나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인정하게 되면 그게 평화입니다. 재밌잖아요. 합의가 나면 어떻게 보면은 강요일 수 있죠. 한쪽은 합의라고 얘기하지만 강요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나는 게 평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근데 합의가 안 나면은요, 이제 책임져야죠. 합의가 난 것은 공동 책임이지만은 합의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 아닙니다. 반드시 결정에서 각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합의가 안 났지만 여러 가지 뉘앙스로도 나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허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불분명하지만은 그 불분명한 것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흰색 정해진 거잖아. 흰색 깨끗함 정해진 거잖아. 그 깨끗함도 지난번에 제가 깨끗하대요. 그 깨끗함을 바라는 양식이, 깨끗함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다르다 했어. 다르다니까.
유리 깨끗한 거, 거울 깨끗한 거 다 다르다니까. 다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공부 못하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의 깨끗함은 내가 자비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 자비를 종교적으로 어려고 아니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안 되고 지 이야기만 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더럽지는 않지만 마음에 더럽다 이야기는 못하고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 뭐 그 장애는 가장 큰 장애는 뭐야? 나란 말. 그 자신이 가장 큰 장애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당장 충도가 되잖아요. 뭐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의미가 이렇게 내지는 뭔가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아니고 허공 같으면요. 의미의 가능성이 엄청 넓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합의가 나지 않는다는 건 부정적이잖아. 근데 부정적이에요. 듣고 보니까 긍정적이에요. 합의가 난다는 게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강요이고 독단일 수가 있으니까. 북한 가봐요. 투표하면 100%지. 합의 다 났잖아. 그건 합의야 이미 정해진 거야. 이미 정해진 거야. 합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형식적 뭐냐면은 내용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합의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개념으로 들리지만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합의 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평하고 안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공황도 공성은 있어요. 아니면은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게 공성의 핵심입니다. 공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허공의 가시나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의 확장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자, 그다음에 뭐죠? 식이다. 식. 아는 거요. 좀 전에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안다는 것은 당장 초월적이랬잖아. 안다는 것은 당장 초월적입니다. 그 초월적인 것도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법연지 현숙보살이 내 앞에 있는 게 지금 사실이지 팩트지. 팩트잖아. 이 팩트인데 아니고 어제 법회 자리에서도 기억이 있다고. 내가 그럼 팩트예요, 기억이에요? 기억이지. 근데 그 어제 앉아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과 그 어제 현숙이 앉아있는 그 자리의 현숙과는 연결이 돼야 되지. 에? 지금은 이게 지금 뭐야? 인과적이지. 내가 파악했잖아. 어제까지는 인과적일까? 인연적일까? 인연적이지. 인연적이라는 이야기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것이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과정으로 오늘 여기 앉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지금 이런 사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사실로 자자자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딱 와야 내가 이게 지금 현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로 될 거다인가 봐.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사실도 파악하고 있고 어제 기억으로 해가지고 오늘 현숙이 오늘도 왔네라고 하면서 그 과정 인연적인 걸 다 파악해. 그러면은 어제의 사실이 오늘까지 쭉 뭐냐면은 이어져서 온 것이 3차원적 내용 같으면은 나는 지금 몇 차원에 와 있는 거야? 어제부터가 오늘까지 다 연결시키니까 4차원에 와 있다고? 우리 마음은 차원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 그래. 그걸 공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이라는 것은 홍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차원적으로 어떤 다차원적인 그러한 확장이 가능진단 말이야. 그것이 가시나의 내용입니다. 삼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본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제 숙고할 수가 있는 거지. 욕망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 이생희락지라고 이야기해. 제 일선을 내가 욕계에 있었잖아. 욕계는 지난번에 이기심의 세계라잖아. 자, 색계에 가려면은 당장 내가 색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기심을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기심에 빠져 있으면은 색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기심을 대상화, 객관화, 초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기심에 의해서 이 객관이 흔들리지, 초월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기심을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기심이 대상화가 어떻게 돼요? 대상화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당연하게 옳은 마음인 줄 알았고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요. 안 그래? 심사를 통해 보니까 그때 집착하거나 가래를 가지거나 내지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는 패턴이 보이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닌가 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우려나지? 8승처에서 11체처에서 훈련받았단 말이야. 이미 이것은 실은 부처님 기본 교리인, 왜냐면 육군 6처 12처에서 온의 교설에서 다 교육받았는데도 이 또 뭐 부처님도 계속 지내시고 오래 교화 활동을 하시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불교 언어하고 다르게 쓰는 쪽에서의 언어의 범람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불교적 해설이 왜냐면 또 언어를 달리해서 해석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설이 뭐야? 실은 그때 시대 부처님께서도 교화 40년 동안 교화하셨잖아요. 39에 성도하셔가지고 8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언어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뭐 옛날에 내가 무슨 요즘 유행하는 언사를 쓸깐데 안 썼지. 근데 그거 가지고도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자니까 요즘 또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안 썼지.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써서라도 이야기하는 게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언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언어가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는 추정컨대 뭐냐면 팔승처라든지 11체처라는 가시나라는 이런 언어들이 다시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그것이 예비수행에 끼어들었고 그것이 또 사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지. 지금 이야기로 따지면은 오늘 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앉아가 지금 잘들 듣고 있잖아요. 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거지. 난 다른 사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눈만 이렇게 또록또록 뜨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 이제 이게 개념화가 됐을 때 가지는 우리의 개금치견은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입니다.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금치견이 나중에 유식에 가서는 뭐로 발전되지? 이런 개금치견이 유식에 가서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번뇌장이 문제야, 소지장이 문제야. 유식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유식을 다시 강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는데 소지장을 주목해서 유식은 더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꾸만 불교 용어도 개념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개념화가 되는 것은 내 자유를 방해합니다. 나의 해탈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러한 개념이 딱 장착되어 있으면은 내 생각은 공해요? 공하지 않아요? 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해체되는 것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한 거지. 다른 결여가 생겨가지고 공한 거지. 그리고 공하에서 그 생각 말고 그 생각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 생각이 맞지 않구나, 공하구나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것도 불공이지. 공하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공과 불공은요, 그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공의 개념을 딱 갖다 붙여. 공성을 갖다 붙여. 그래서 뭐라냐, 공성을 깨닫는데. 이러면 지금 공성에 의해서 자유로워요, 또 족쇄가 돼버린 거야. 족쇄가 돼버린 거야. 이런 은사가 어렵다는 거야. 처음 우리 공부를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그러니까 그런 소지장을 반대한다고, 유식은. 소지장, 번뇌장보다. 워낙에 수행에서는 번뇌장이 더 문제였거든. 그 번뇌장이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 자기애입니다. 자기애입니다. 근데 아니 자기애 이거는 둘째치고 지금 소지장이 더 위험해. 그렇게 개념화돼 있고 돼 있고 하는 것들이 더 위험해. 라는 것이 이제 뭐 유식불교의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초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즉 지금 이제 색계일선 얘기했으니까 색계일선의 욕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이기심, 자기애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11제처와 8승처에서 우리는 단련이 되고 예비수역에서 본수행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이 욕심에 있지 않다는 것, 욕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욕망을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욕망을 벗어날. 나의 가능성이 꾸민 얼굴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갈 것 아니오. 근데 여기에만 가능성이 있으면요, 맨날 요 안에서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좋은 미용실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나중에 막 공사하고 해도 안 되고 뭐 세월은 가는데 어떡할 거고 요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아니고 누구지? 지난번에 엊그제 내가 그 옛날 영화 디어 헌터, 디어 헌터 보는데 막 영화는 막 그런데 메릴 스트립 그냥 아주 그냥 젊을 때 이쁘게 나왔더라. 근데 요즘 뭐 개빡한 할머니로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주인공이 그 치매 걸린 브루스 윌리스 맞지? 치매 걸린 사람, 그 전 부인이 데미무어가 아예 그냥 얼굴 다 망가져가지고 화장도 안 한 채로 형사로다는 영화가 있었는데, 야 그냥 저게 톰 크루즈하고 나도 데미무어가 맞나 싶은데 얼굴이 다 망가져가지고 주름 다지고 그냥 힘이 다 낀 채로 나가지고 영화 하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그 페인이 돼가는 형사에게는 그 얼굴이 딱이더라고. 이 데미무어인지 뭔지 지금 또 데미무어 아니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그래. 그 옛날에는 이쁜 배우로 났는데 이 사람은요, 실은 이 얼굴에 생각한 거예요. 자기 연기에 자기의 가능성을 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고 뭐고 장르를 생각 안 하는 거지. 그에 맞는. 그러니까 얼굴이 망가져도 얼굴이 망가진 연기가 있잖아요. 얼굴만으로 하는 연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공이라니까. 그게 공한 건데, 이 공성의 목표를 정해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쁜 것처럼 딱 목표가 정해지. 그게 아니라 열반이라는 것도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열반이라는 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계속 상속되느냐의 문제가 열반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공부문제, 신부문제, 무소유처 이렇게 쭉 가는 거라. 불교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욕망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
많아진다니까. 자기 이기에서 벗어나면은 내 자유가 그 이기심에 잡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니까, 내 자유가. 그래서 지금 해탈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언어를 자꾸만 들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과거에 그냥 듣기 편한 언어로만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생각이 다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뭐요? 여러분 인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해탈하자 하면서 이런 은사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주 이제 본수행 갑니다. 마칩니다.